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를 지휘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또 중요한 어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어휘 학습을 하는지 그 스마트한 해법도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어휘에 대한 현 주소 먼저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교실 풍경에서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너 이지적이다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학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너무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지적이다의 이지를 영어의 easy라고 생각을 해서 너 정말 쉬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쉬워 보이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어떤 조금 약간 융통성이 없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우리 친구는 조금 고지식하구나 라고 했더니 또 이 말을 들은 친구의 반응, 저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지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자면 고지식의 고를 높을 고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이 높다, 똑똑하다, 똑똑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요. 조금은 재미있고 또 약간 안타까운 약간 우픈 사례인데요. 사실 학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어휘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휘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또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책 읽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 많고요. 또 분명히 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읽다 보면 앞에 내용을 다 까먹어요. 긴 글은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세 줄 요약만 찾아다니는 아이들 요즘 정말 많죠. 이 모든 그런 현상은 다 문해력이 부족해서인데요. 자, 문해력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요즘 아이들 문해력 낮다는 말 신문기사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자,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반적인 언어 능력 매우 부족해지고요. 사고력 또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해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해력은 학습의 도구이자 학습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문해력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 문해력의 시작은 어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휘, 처음부터 그 출발선을 따라가 보면 언어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글자, 뜻을 갖고 있지 않는 글자, 알파벳이겠죠? 알파벳들이 모여서 뜻을 가진 단어를 이루고 단어들이 모이게 되면 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구들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여러 개 있다 보면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또 스토리 구조를 가진 글이 돼요. 자, 언어의 구조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이해력도 이 순서를 따르는데요. 당연히 첫 단축격인 글자와 단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어, 어휘 조금 둘 차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헛갈리는 단어와 어휘 차이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원의 크기를 보고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어휘가 좀 더 크죠. 네,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어휘입니다. 단어는 자립성을 가진 말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강의, 영어, 단어 이런 것들도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일정 범위에서 집합군을 형성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어의 4대 영역 아닌가요? 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에도 듣기 어휘, 말하기 어휘, 읽기 어휘, 쓰기 어휘가 있습니다. 저희는 듣기 어휘와 말하기 어휘를 묶어서 spoken vocabulary, 구어라고 하고요. 또 읽기 어휘와 쓰기 어휘를 written vocabulary, 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와 어휘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또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죠? 이 나무 한 그루를 단어, 어휘,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단어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에 해당하는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모이게 되면 숲을 형성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숲을 어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휘 좀 굉장히 방대해 보이고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어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피라미드 보이시죠? 어휘라는 굉장히 큰 개념을 세 가지 층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언어의 세 가지 층위라는 개념인데요. 맨 아래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 Tier 1 어휘군에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일상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학습 도구어라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그런 어휘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명하다, 요약하다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학업에 흥미를 잃기 쉽겠죠. 자, 그러면 어휘라는 개념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현재 이 연령대에 맞는 어휘 학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집중해 주세요. 자, 이때 아이들 영어 처음 접하게 되고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럼 앞서 보신 언어의 구조에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첫 단축격인 글자와 단어입니다. 네, 글자는 알파벳 26개만 알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알파벳이 갖고 있는 그 음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알파벳들이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를 내게 되는지 그런 단어를 공부하게 되고 또 아까 피라미드에서 보셨던 일상어들을 학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닉스는 어떤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의 규칙을 이해해서 그 알파벳을 해독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학습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영어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파닉스 학습하잖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파닉스가 단순히 단어 학습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파닉스를 읽기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학습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읽게 되는 책 혹은 문장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파닉스의 규칙을 또 적용받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그 단어를 저희는 sight words라고 하는데요. 이 sight words는 한눈에 딱 보자마자 3초 이내에 이 단어가 무엇인지 바로 인지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실 법한 예시를 드리자면 I, am, the, is 이런 자주자주 만나는 단어들을 sight w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sight words만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와 sight words를 같이 학습을 해야 영어의 유창성을 기르고 또 comprehension, 이해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 자 집중해 주세요. 이때 아이들 본격적으로 어휘 실력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앞서 보셨던 그 피라미드의 학습 도구어라는 학습에 필요한 어휘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되죠. 여기 천재교육의 교과서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교과 과정에서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한다라고 교육부에서 권장 단어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800개 정도의 단어인데요. 이 800개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를 초등 고학년 시기에 스펠링도 써보고 또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중등 가서 어휘의 기본기 탄탄하게 다져지겠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등 학부모님들. 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권장 단어 개수 바로 몇 개냐면요. 1800개입니다. 그런데 1800개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뭐 특정 교과서, 교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또 추가 400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800개 플러스 400개 하면은 2200개인데, 앞서, 네, 초등교과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단어 800개였죠. 그래서 800개 단어까지 누적을 해서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단어의 개수는 총 3000개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수능에서 필요한 단어군을 300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이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수능에서 어휘학습 문제 없겠죠. 그리고 중등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어휘학습 꿀팁을 더 드리자면 이 중학교 아이들 어휘학습할 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 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가 동사가 되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하다 혹은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진 present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펠링을 가진 이 단어가 품사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또 쓰임이 달라지고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이어들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1타 MP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 단순히 단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또 새로운 단어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런 결합되는 법칙이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단어 앞뒤에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접사라고 하죠. 쉬운 예로 re라고 하는 접두사는 다시를 뜻하는데요. fill, 채우다 앞에 re가 붙으면 굉장히 친숙한 refill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규칙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고 또 관용구 혹은 수거라고 하는 특정 단어들이 항상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단어를 시기에 딱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런 능력까지 갖춰야 비로소 어휘를 안다, 어휘를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휘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아시겠죠? 네, 어휘 학습을 하면 무엇에 좋을까요? 당연히 문해력 향상되겠죠.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혹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어휘 학습을 하면 당연히 영어 실력 올라가겠죠. 영어 실력 올라가면 학업 성취 혹은 학교 시험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어휘 학습,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어떻게 어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학습, 스마트 해법 영어, 스마트 정말 많이 들어가죠? 저희 스마트 해법 영어 아이들은 이렇게 HB 스마터라고 하는 온라인 태블릿과 함께 교재,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와 함께 수업을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꼼꼼한 코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과 코칭이 결합된 코칭 베이스 시스템으로 요즘 정말 중요한 스스로 공부하는 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로드맵을 살펴보시면요. 어휘 학습은 기본이고 어휘 학습을 근간으로 phonics, speaking, listening, grammar, reading, writing, school books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로드맵은
교과서 1등 출판사인 천재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또 영어 교육만 20년 한 스마트 해법 영어만의 노하우가 접목돼서 구성된 커리큘럼입니다. 자, 초등 저학년 아이들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이때 아이들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초 영어의 학습 습관을 쌓고 또 이해도를 쌓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B 스마터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로 학습을 하는데요. 처음에 원어민 발음으로 파닉스의 음가를 학습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퀴즈나 여러 가지 게임의 형태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단어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또 스토리 안에 녹아 있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실제 문장에선 쓰이는지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닉스 말고도 스토리, 회화, 기초 문법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교재들과 함께 태블릿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 책을 통해서 어휘 학습은 물론이고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기본 영어 문장 형태, 문형 베이스를 쌓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영역별 기초를 계속해서 심화해서 쌓아가는데요. 아까 800단어 기억하시나요? 네, 초등 교과 권장 단어 800개였죠? 이 800단어장을 HB 스마터의 스마트 보카라고 하는 단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재미있게 어휘 학습을 해나갑니다. 이 어휘 학습을 바탕으로 스토리, 회화, 문법, 내신, 단어 여러 가지 영역을 또 교재와 태블릿을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등 같은 과정에는요.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중등 학습 목표가 대입에 필요한 영어의 영역별 기본을 중3 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중등 권장 단어인 1600단어, 2200단어, 또 고등 권장의 3000단어의 이런 단어장들을 똑같이 스마트 보카를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가게 됩니다. 또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교재로 학습을 하고 중학교 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내신이죠. 내신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내신도 꼼꼼하게 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중등 영어 문제은행에는 약 6만 개가 넘는 최신 경향의 기출문제들이 있고요. 아이들은 그 중등 영어 문제은행을 통해서 교과서 13종에 해당하는 레벨별, 영역별 문제들을 통해 내신 대비 걱정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 과정으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 그리고 스킬을 쌓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그 외에 다독,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다독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어휘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다북스는 무려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영어 1000권 시리즈를 아이들이 매일 한 권씩 읽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다북스는 미국의 학년제 킨더가든부터 9학년까지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 아이들이 다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다북스 레벨을 보시면 레벨 2 굉장히 쉽죠. 레벨 4부터 좀 문장이 많아지고 레벨 6부터는 non-fiction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제도 architecture 나오고 레벨 10에서는 나노테크놀로지 굉장히 좀 심오하고 과학적인 주제를 아이들이 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북스의 다독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휘 그리고 배경 지식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EFL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책 그냥 읽고 끝내면 영어 학습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before reading 혹은 pre-reading 단계에서 책에 나오는 그런 핵심 단어 그리고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흥미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후 활동이라고 해서 after reading 혹은 post reading 단계에서 책에서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문장 구조도 확인하면서 이 책의 내용,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독후 활동으로 독후감 굉장히 중요하죠. 다욱스 북 리포트라고 하는 오프라인 교재로 아이들이 직접 연필로 단어도 써보고 또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도 써보고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또 느낀 점까지 모두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해법 영어, 어휘, 한번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휘 학습하면 당연히 문해력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휘력 많으면 많을수록 논리적 사고를 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 실력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학업 성취도까지 모두 올라가겠죠.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시면요. 이 많은 것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HB 스마터 온라인 학습과 또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 오프라인의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blended learning 할 수 있고요. 또 중학생 아이들의 경우 내신 대비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 그리고 앞서 살펴보셨던 영어 원서 1000권을 통해서 어휘 학습은 물론이고 배경 지식을 폭넓게 향상할 수 있는 다북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꼼꼼하게 숙제하고 또 숙제 관리를 해주는 HB 홈스터디 앱, 이 모든 것을 스마트 해법 영어 학생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마트 해법 영어 공식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수 원장 사례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해법이들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해법 영어 공식 홈페이지와 특히 공식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 정보들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 공식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블로그 검색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 스마트 해법 영어와 어휘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학부모 설명회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